세리가 평생 숨겨온 둘째 아들의 존재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어요. 차오름의 기증자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세리가 황 박사에게 묻고 싶었던 건 전혀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세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그 아이 살아있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황 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리가 다시는 찾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아이였거든요. 예상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세리가 황 박사를 찾아오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진이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보내버린 아이의 존재까지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차민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남은 건 선택을 내린 자신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황 박사 앞에서도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사는지 알려달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한마디만 들으면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왔지만 막상 입을 열자 목소리가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세리는 황 박사 진료실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고도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차민기가 떠난 뒤 진이와 둘만 남았고 외로울 때마다 문득문득 그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간 세리는 황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황 박사는 갑작스러운 방문의 이유를 묻지 않고 기다렸어요. 세리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나요? 황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세리는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오래 묻어둔 기억이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0회도 더 전 진이조차 차민기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둘째까지 드러나면 진이가 더 밀려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세리는 몰래 아이를 낳았고 황 박사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입양을 도왔습니다. 그때 세리는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본 뒤 보내야 했어요. 다시 찾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차민기가 떠나고 나자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시선을 내린 채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민기 씨도 떠나고 요즘 자꾸 생각나요. 황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서 지내는지, 잘 자랐는지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세리는 끝까지 욕심내지 못했어요. 한 번만 살아있는지만 알고 싶어요. 그 말에 황 박사는 더 착잡한 얼굴이 됐는데요. 황 박사 역시 쉽게 답하지 못했는데요. 세리가 그날 아이를 보내고 병원을 나서던 모습까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으려고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복도 끝에 닿기 전 몇 번이나 멈췄었거든요. 황 박사는 한동안 세리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리는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닌지 더 불안해졌습니다. 세리에게 바로 답을 주지도 찾지 말라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황 박사를 불렀습니다. 원장님, 환자 보호자께서 잠시만 뵙자고 합니다. 황 박사는 세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급히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세리는 혼자 남았고 방 안은 갑자기 지나치게 조용해졌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환자의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맨 위에 적힌 차오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주의 손자이자 최근 맞는 골수를 찾았다는 아이였어요.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시선만 옮겼는데요. 차트 한쪽에 적힌 기증자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세리는 망설였습니다. 누가 골수를 줬는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황 박사가 오름의 담당 의사라는 사실과 방금 전 간호사가 급히 불러낸 상황이 겹치자 손이 움직였어요. 차오름의 차트에 손을 뗀 순간에도 세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요. 남의 기록을 확인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증자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어요. 최근 진이가 오름에게 맞는 골수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애써 태연한 얼굴을 했던 순간이 스쳤습니다. 차트를 살짝 넘기자 기증자 항목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만 더 움직이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황 박사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어요. 세리는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황 박사는 곧바로 차트 쪽으로 다가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개인정보입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손놀림은 빨랐어요.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못 봤다고 사과할 수도 있었지만 황 박사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숨기지? 세리는 속으로만 의문을 삼켰습니다. 입양 보낸 아이 이야기를 하러 왔다가 전혀 다른 비밀의 문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황 박사는 더 묻지 않았고 세리도 차트를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라는 글자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진료실을 나온 세리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황 박사의 반응을 떠올리느라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복도 끝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아였어요. 세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자신이 출장 가 있는 동안 진이가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정아가 그 부탁을 잘 지켰다고 말했는데 정작 정아가 오름이 입원한 병원에 나타나 마이와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없는 사이 두 사람이 함께 숨긴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정아에게 바로 다가가면 대화를 끊고 둘러댈 것 같아 먼저 지켜봤습니다. 세리는 바로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때 마이가 정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이는 정아의 두 손을 붙잡더니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아는 놀라 마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멀어서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아가 마이를 말리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마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이 씨한테 꼭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세요. 정아는 마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어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세리는 그 말을 전부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아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며 한 마지막 말만 귀에 들어왔어요. 진이 엄마가 알면 안 돼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아가 병원에 있었고 마이가 정아에게 허리를 숙였으며 두 사람의 대화에서 자신의 이름까지 나왔어요. 황 박사가 감춘 기증자 서류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세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지만 두 사람에게 바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진이가 없는 자리에서 진이의 이름이 나오고 있었고 정아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해졌거든요. 그 무렵 영주는 승우와 마이를 앞에 앉혀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문까지 닫은 뒤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영주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기증자의 이름을 꺼냈어요. 오름이를 살린 사람 진이야. 승우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마이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기증자가 가장 미안해야 할 사람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영주는 진이가 끝까지 이름을 숨기려 했고 세리가 알게 되면 힘들어질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절대로 비밀이다. 승우는 고개를 숙였고 마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큰 빚을 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주가 승우와 마이에게 사실을 밝힐 때 가장 두려워한 것도 그 반응이었습니다. 고마움을 갚겠다고 진이 앞에 나타나는 순간 비밀은 세리에게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두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마이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정아를 만난 순간 감정이 먼저 움직인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영주는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진이가 절대 엄마 세리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고요. 승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이를 오해하고 밀어냈던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이는 당장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영주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아를 만났을 때도 진이에게 직접 다가가지 못하고 비밀을 알고 있었던 정아에게 먼저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한편 도희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지우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우가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는 사실이 계속 분노를 끌어올렸습니다. 혼자서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도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좀 어떻게 해봐. 짜증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도희가 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지우가 생각할 틈을 갖지 못하게 결혼 문제를 바로 밀어붙여달라는 것이었어요. 도희의 엄마는 곧바로 성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보다 따지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결혼 날짜는 언제 잡으실 겁니까? 우리 딸만 기다리게 할 겁니까?
선경은 갑작스러운 압박에 당황했지만 지우와 도희 사이에 벌어진 일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희가 선경 앞에서 지우를 때리고 나갔다는 사실까지 겹쳐 있었으니까요. 통화를 끝낸 선경은 지우를 불렀습니다. 선경은 지우에게 결혼 의사를 분명히 하라고 몰아붙였어요. 결혼할 거니?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경은 결혼하면 다 똑같다며 꼭 도희와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미 양가가 알고 있고 오래 만난 사이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복잡했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답하지 않는 아들의 얼굴을 본 선경은 불안해졌어요. 그 대화가 끝난 뒤 출판사에 간 지우는 마침 혼자 있는 진이와 커피를 마시며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앞선 대화의 무거움을 떨치지 못한 채 걷다가 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이 씨는 왜 연애 안 해요? 진이는 뜻밖의 질문에 잠깐 웃었지만 곧 표정이 차분해졌어요. 우리 아빠 같은 연애도 엄마 같은 연애도 싫어서요. 진이에게 사랑은 행복보다 복잡한 가족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정을 남겼고 어머니는 인정받지 못한 관계 속에서 오래 버텼어요. 진이는 자신의 사정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일부터 막막했습니다. 또 저 같은 집안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지우는 가볍게 시작한 질문에 더는 말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진이가 연애를 피하는 이유가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 뒤에 따라오는 가족을 두려워해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우는 진이의 대답을 들으며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선경은 결혼하면 결국 비슷해진다며 오래 만난 도희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이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한쪽은 조건과 시간을 이유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다른 한쪽은 가족 때문에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두 이야기를 동시에 떠올렸지만 자신의 마음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세리는 병원에서 본 장면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아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가만히 있기에는 속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영주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마이가 정아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 대화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으니 영주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리는 영주를 찾아가자마자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병원에 왜 있었어? 영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세리는 그 짧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이가 정아한테 고맙다고 절을 했어? 영주는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세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내 이름이 나와? 영주는 비밀을 지키겠다고 진이에게 약속한 상태였기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 본 것 아니냐고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세리는 영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황 박사는 기증자 서류를 급히 치웠고 정아는 병원에 있었으며 마이는 정아에게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까지 나왔어요. 서로 상관없어 보이던 장면이 진이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다고 아직 결정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세리는 영주에게 더 묻지 않고 돌아섰어요. 영주가 끝까지 숨긴다면 진이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곧장 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이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챘어요. 세리는 앉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거기서 정아를 봤어. 진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세리는 그 대답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아가 왜 병원에 있었는지, 마이가 왜 정아에게 감사했는지, 왜 자신의 이름을 입에 올렸는지 차례로 따졌습니다. 진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기증 사실을 밝히면 세리가 상처받을 것이고 오름의 가족과 다시 충돌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침묵할수록 세리의 의심은 커졌습니다. 엄마까지 속이는 거야? 그 말에 진이가 참아왔던 감정을 더는 누르지 못했어요. 엄마에게 처음으로 비밀을 만들었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세리가 자신이 감당한 일은 보지 않고 숨긴 사실만 몰아붙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엄마가 보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세리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굳었습니다. 진이는 더 말하지 않았고 세리도 이유를 캐묻지 못했어요. 그만하자. 세리는 짧게 말한 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이는 그 자리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오름을 살린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엄마에게 거짓말해야 했던 시간이 결국 두 사람 사이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황 박사는 혼자 진료실에 남아 있었어요. 세리가 다녀간 자리와 급히 치워둔 차오름 차트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를 열었어요. 안쪽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황 박사는 봉투를 꺼내 겉면을 확인했습니다. 입양 관련 기록. 세리가 평생 묻어두려 했던 둘째 아이의 기록이었어요. 황 박사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까지 밝혀지면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한 황 박사는 다시 봉투를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오래된 기록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